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고은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이 보기 좋지만 너무 부러워서 시기심까지 느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거 굉장히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일까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보통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사촌,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원래 시기 질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이랑 나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몸장님이랑 저를 이제 비교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신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옷을 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비교해서 나의 단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돈이 많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똑똑하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날씬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옆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친구들은 어떨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랑 비슷비슷한 사람일까요? 비슷한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나랑 비슷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질투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친구가 뭔가 잘 돼서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옆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내가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생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심해지면은 그 잘된 친구를 굉장히 시기하거나 미워하고 또 나아가서는 관계가 멀어지기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도 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게 맞은데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행동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감정이라는 건 또 정서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 15분 정도를 걸어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더우면 당연히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짜증이라는 감정이 날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촬영을 와가지고 더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네. 정서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행동으로 나와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또 이제 친구가 잘 안 된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웃는 경우. 네. 잘 됐다, 고소하다 약간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죄책감도 같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걸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샤덴프로이데라는 정서인데요. 독일어인데 샤덴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고요.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내가 기뻐지는 정서. 그게 자연스럽게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다카하시라는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연구실에 모아놓고 내가 조금 샘나는 혹은 질투하는 그런 라이벌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잘 되지 않는 뭔가 실패하는 상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뇌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우리의 뇌 보상중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행복해지고 아니면 즐거운 행동했을 때 행복해지고 그때 활성화되는 보상중추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질투하고 샘나는 대상이 불행해질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내가 되게 못나고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기분이 있으면 바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그의 여름은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웅이라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웅이라는 친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 지웅이라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근데 웅이가
지웅이를 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복숭아를 먹게 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숭아를 먹어요. 이거 안전한 놀리려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친구를 네. 골탕 먹이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괴로운 걸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는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두 가지 심리가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하나의 감정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정이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감정 중에서 긍정적인 게 있잖아요. 행복감, 기쁨, 아니면 공감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정서는 격려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는 자꾸만 숨겨야 되고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정서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생존이라든지 아니면 어렵고 불행한 사건을 마주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서거든요. 그래서 정서를 느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쟤를 자꾸만 질투하지? 나는 왜 쟤가 잘못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지? 나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 더 파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내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 더 많이 빠져들거든요. 쟤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쟤가 나쁘게 됐을 때 좋아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그 생각에 빠져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더 억압하려고 하고 그럼 더 정서가 강해지고 계속 이렇게 돼서 언제부턴가 감정에 좀 휩쓸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자꾸 행동이 나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자연스럽게 아, 나는 지금 이런 정서를 느끼는구나 하고 조금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죠. 이게 친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되게 부럽고 시기심이 생길 때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도 아, 나 지금 부러움이나 시기심을 느끼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굳이 가서 난 너한테 너무 질투가 나. 날 너무 시기하고 있어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계속 자꾸만 만나고 아니면 그 아이가 잘 되고 있는 것들에 노출되면서 내가 마음이 힘들다면 네. 나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예를 들면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아니면 내가 직업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모르니까 친구는 행복하고 잘 되는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나의 모습을 말하는 것. 그랬을 때 친구가 그렇게까지 막 티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꾸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부터 스스로가 조금 거리를 둘 필요도 있는 거죠. 굳이 친구한테 나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친구 스스로가 자신의 좋은 상황을 말하는 걸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렇게 타인을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안나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내가 불행하면 자꾸 남의 인생에 관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면 자꾸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서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하다라는 걸 검증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회색인데 난 밝아지고 싶어요. 그러면 검은색 옆에 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밝아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건 상대적으로 밝아진 거지 회색이 흰색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보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만 둘러보니까 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더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온전히 축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적인 감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타인과 비교해서 좀 나아서 좀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되게 역설적이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회색이면 나한테 집중해서 온전히 하얀색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자꾸만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바꾸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진짜 흰색이나 진짜 내가 빛나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밝아져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은 나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선택적주의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뇌가 그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를 한 번에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시야에 보면 코가 보여요. 맞아요. 코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코를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네. 하면서 왜 이렇게 코가 걸리적거리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굉장히 주변에 있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초점을 두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불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초점을 두면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만 행복하고 그 사람만 돈 많이 벌고 그 사람만 막 연애하고 이런 것들만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초점을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과 나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뭘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면 주변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예.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될까? 사실은 내가 살면서 좋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당연히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작고 사소한 이벤트를 자꾸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체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해봤자 1분 달리고 2분 걷고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예. 이 정도로밖에 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뿌듯한 거예요. 내가 뭔가 그냥 자기 개발을 좀 하는 사람이다.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 자신한테 뭔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수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관심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어떤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가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또 관심이 떨어지면 그만큼 나를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도 진심으로 축하가 나오는 거죠.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 장문을 해가지고 보내는 숙제를 매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장문을 해서 보내고 피드백을 받을 때 왠지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성취감?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약간 그런 맥락하고 일치되지 않나.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목표가 되게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취감의 목표가 너무 거대한 거면 물론 그걸 이루었을 때는 만족감이 크겠지만 그걸 이루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또 그 불행한 과정 동안 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별것 아닌 그런데 나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과제들을 자꾸만 마련해서 그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죠. 사소한 마치 식사와 같은 그런 과제들을 나한테 부여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라. 네. 그렇다면 타인에게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타인이 자꾸만 자신의 잘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눈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관계라는 게 항상 밀접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친구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거를 참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관계를 그냥 지속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정말 이 친구가 나의 상처를 막 건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준비하다가 실패했어요.
지금 막 빚을 막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음. 나 너무 힘들어. 나 요즘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데 갑자기 야, 나 보너스 받았어. 이러면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내 상황을 먼저 말하고 네. 그럼에도 계속 그러한 경우가 자주 반복된다. 네. 그럴 때는 차라리 거리를 두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관계라는 게 무조건 잘 해야 되는데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는 항상 함께 하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나의 단점을 오픈한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대방은 난 너 인생에 관심이 없고 나의 즐거운 것만 뽐내고 싶어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이 관계를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러게요. 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한다는 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타인과 비교하는 나의 마음, 어떻게 보면 죄책감과 시기심, 이런 감정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일단은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옆 사람이랑 비교해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항상 집중을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비교 대상도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찾아보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눈을 이렇게 아래를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촬영을 했을 때 계속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야기를 할 때 정면을 또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후로 강의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과거의 나보다는 현재의 내가 좀 나아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내가 바라는 어떤 기준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작년보다 나아졌다면 나는 내년에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 대상을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고은 작가님과 함께 내 주변의 사람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시기심이 생기거나 혹은 그 사람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감정이 들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또 왜 그러한 마음이 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